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자, 대원미디어 10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미디어 섹터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일단 비싸요.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미디어 섹터가 최근에 어떤 이슈를 타고 이제 조금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항상 우리가 포지션 설정을 할 때 가치를 기준으로 포지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적인 섹터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버리고 가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5년, 10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돈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 미국으로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보면 자, 미국으로 많이 흘렀어요. 한 15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보면 자,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이 어때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선진국.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단 말이에요. 선진국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파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 유럽 같은 데에 있는 아티스트라든가 배우 등등이 보면 어때요? 몸값이 비싸다고요. 자, 컨텐츠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뭐냐면 돈이 어때요? 돈이 이제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어때요? 소비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앞으로 5년에서 뭐 10년 후면은 이 미국의 소비를 넘어설 거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GDP가 얼마나 6만이라고 그랬나 5만이라고 그랬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만인가 6만인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DP가. 근데 중국은 지금 1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3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GDP가 이제 1만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소비가 이제 폭증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은 어때요? 아시아? 동남아.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죠. 아시아하고 동남아권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라든가 무슨 뭐 배우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게 어디냐를 보니까 최근에 한류 붐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한류 붐이 이제 미국, 유럽까지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흥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BTS라든가 등등. 최근에 이제 영화 같은 걸 봐도 과거에는 미국에서 뭐 이제 스타워즈 같은 거 나오고 뭐 할 때도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런 제작 시스템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기술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성과로도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업체가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업체를 보면 이제 컨텐츠가 유튜브처럼 좀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뭐라 그래야 돼? OTT 서비스라 그래야 되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이 OTT 사업이 이게 OTT 사업이 맞나? 여기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OTT 사업이 이쪽이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플랫폼 업체들 컨텐츠를 소비해주는 플랫폼 업체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디즈니도 뛰어들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네이버도 뛰어들고 이런 컨텐츠 산업에 자꾸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네이버 같은 데는 이제 뭐 밀려있는 데에서 좀 포지션을 달리해서 뭐 이제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컨텐츠의 수요를 키우는 거예요. 컨텐츠 수요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 공급. 자, 공급 마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세계 1위, 뭐 1위 하는 컨텐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 또 승리호라는 영화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전에는 무슨 뭐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글로벌 유통을 시키는 업체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컨텐츠 단가들을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미디어 섹터에서 지금 주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 10년 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이 파이가 커질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조금 더 확장돼서 열리고 동남아 시장이 열리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이제 한류 측면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캐릭터 산업으로 진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진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반영을 너무 많이 해놨다는 거죠. 당장은 비싸다 보니까 다른 섹터, 다른 산업군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버리고 가는 섹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해나갈 건데 포지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타이밍에 대한 것들은 단기적인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으로라고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타이밍을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포지션에서 놓고 보면 지속해서 이제 성장 밸류는 입혀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보다 비싸고 미디어 섹터 그냥 이 단일 섹터만 놓고 봐도 지금은 거의 뭐 한 3년 5년 수준의 밸류를 땡겨갖고 반영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5년 이후의 밸류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든가 아니면 이익 구조가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올라 그러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시진핑 모멘텀들이 붙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제2의 BTS, 제3의 BTS가 이제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또 뭐 제2의 승리호, 제3의 승리호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자꾸 제작이 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업에 대한 이익들이 크게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반영을 하면서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버블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밸류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너무 미래 거를 지금 땡겨놓은 거 아니냐. 3년, 5년 후에 밸류를 지금 땡겨놓은 거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까지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쉬어갈 수 있고 만약에 버블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 뭐 3년에서 5년, 10년까지도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보면서 지금은 일단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업사이드는 확실한 것 같은데 업사이드 폭을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섹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은 밸류 매력 있는 가치주들을 위주로 좀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빼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투자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대원미디어 103% 절반 매도 12,8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코멘트를 좀 보면 작년 크리스마스에 딸아이에게 링피트라는 홈트레이닝 닌텐도 게임을 선물로 사주었는데 그 링피트 게임으로 요즘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 효과도 크고 재밌더라고요. 자, 닌텐도를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대원미디어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에게 물어보니 최근에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각종 닌텐도 게임이 유행이라 합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역시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잘 받쳐두고 최근에는 웹툰 사업도 확장한다고 해서 이슈가 붙은 듯 합니다. 절반 매도 후에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과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많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전에 이제 주말마다인가? 아무튼가 이때 가족들과 백화점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뭘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공부만 하고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소비 패턴보다 여성들의 소비 패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딸인가? 자녀가 던킨도너츠에서 간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 옷을 사. 와이프가 어디에서 옷을 사고 마나님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이제 소비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서 던킨도너츠로 10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뭐 의류업체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에 투자를 입히는 거에 대한 이제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치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판단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투자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을 이해하고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데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투자를 연결시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읽어봤고요. 자,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왜곡 포지션을 취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대원미디어는 지금은 이제 시총이 이제 한 1686억 정도 돼요. 현재가가 이제 한 13,500원 정도 되고요. 보면 어때요? 매출이 2017년도부터 늘어나는 구조에 있었는데 이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자라든가 업황이 안 좋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이 나올 때 요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편입을 했던 구간인 이제 6,000원 구간대를 보면 자, 시가총액이 지금 13,500원에 1,600원이니까 한 700억대 된단 말이에요. 시총이 이제 뭐 한 700억대나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매출 성장률을 보면 성장률이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에다가 밸류를 퍼 기준으로 20배 정도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어때요? 적정 가치 수준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은. 여기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빠지니까 이익은 늘어나도 어때요?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률이 여기서부터 더 가팔라지면 어때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미래에 나올 이익을 이제 선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지금 저렴하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딘가의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밸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훈련이 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놓고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왜곡 포지션을 찾아가는데 그 왜곡 포지션이 나왔을 때 가치를 불신하게 되면 어때요? 가치를 불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고 있고 자,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을 늘어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주가가 빠져요. 거기다 시총이 비싸지도 않은데 이제 밸류 포지션 이제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밸류가 비싸지도 않은데 주가가 빠져. 이게 이제 왜곡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가치에 대한 불신을 해요. 자, 이것 때문에 가치에 대한 불신을 하는데 이거는 왜곡 포지션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왜곡 포지션 때문에 주식 투자는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을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그러고 싫어하는데 변동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투기 자금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투기 자금들도 들어오는 거고 시장이 다이나믹해지고 내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업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 항상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미디어 섹터에서 볼 때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이제 뭐 6월 7월 달 뭐 요때부터 제가 이제 미디어 섹터에서 엔터주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엔터 기업들은 밸류가 20배 정도 되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후 거를 밸류를 2년에서 한 3년 후 거를 대입을 해봤더니 10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제조업 수준인데 성장률이 훨씬 이제 업사이드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엔터 기업들이 이제 막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업에다 이제 플랫폼 사업들을 추가를 시키고 있고, 이제, 예전에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때요? 뭘로 바뀌고 있냐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공연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처럼 공연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있잖아요. 관람객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 업사이드 밸류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 너무 싼 거 아니냐 라는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사자마자 2개월 만에 한 100%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왔던 건 뭐냐면, 자, 이때부터 이제 20배, 3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성장률이 연평균 뭐 한 40%, 50%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30%에서 50%가 잡혀야 돼요. 50%가, 30%, 50%가 잡혀도 적정 밸류란 말이에요. 싸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편입을 사인을 드리고 뭐하고 할 때도 2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사인을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편입할 때는 한 3년 정도 넉넉하게 보면 2배에서 한 3배 이상은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높아 보여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근데 이때 외국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5년에 10년 보유하지 뭐. 그래서 5배, 10배 내지 뭐. 이런 개념으로 투자는 들어가는 거라고요. 저렴한 포지션에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운이 좋게 요럴 때는 바로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운인 거예요, 운. 요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돈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거고, 이거는 이제 운인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무슨 뭐 대단해서 특출나서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이런 전략으로 그러면 지금 너무 싸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서 좀 파워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싸다라는 판단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테마 관점으로 이제 후발주들을 이제 코멘트를 드렸어요.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은 이제 기술력이 거의 뭐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이제 마블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디즈니가 이제 마블사를 인수를 했죠. 우리가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뭐 마블인데, 자, 이 기업에 이제 참여를 해서 CG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거의 독보적이에요. 자, 미래 성장은 거의 담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성장률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그게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지는 않은 구간이었어요. 다만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운 구간에 그런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승리호 테마를 붙었나 뭐였나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왜곡된 포지션이거든요.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뮤직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어떤 테마가 붙어서 이제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했는데 같은 포지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 이 효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세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땅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땅 투자 좀 오래 경력이 되고 좀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세종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땅값이. 그러면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 어때요? 돈이 많아졌겠죠. 자, 이제 부가 나눠지는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같이 올라요. 세종이 먼저 오르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내가 땅 부자야. 근데 나는 이제 거주지가 만약에 세종이야. 그러면 돈이 많이 벌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주변 땅을 또 사는 거예요. 아직 못 오른 데가 어딘가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중국이라는 데가 자,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주변국들이 다 이 효과를 누린단 말이에요. 중국이 경제가 크게 성장하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어때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면서 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잖아요. 한국이 또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글로벌 기업인데 베트남에 이제 생산 캐파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또 같이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돌고 도는 거죠. 자, 부의 효과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 기업이 이제 성장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이 이제 GDP도 많이 올라오고 국민들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이머징으로 이제 자산이 이동하면서 돈이 이머징을 또 키워주는 거예요. 이 돈이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제 효과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섹터라는 걸 구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섹터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주변으로 퍼져요. 그래서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에요. 가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거를 이제 투자로 좀 환산을 해가지고 테마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수급이 이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는 이제 코멘트를 많이 안 드리고 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의 폭을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소비가 늘어나서 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서민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서민들이 많이 돈을 많이 벌면 서민들이 소비를 확장할까요?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부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해도 돈이 쌓여요. 서민들은 소비를 늘리는 순간 돈이 쌓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살이 인생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부자세라는 걸 걷는 거예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고,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내고, 소득이 많으면 또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걸 또 너무 풀어주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권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가가 있는 거고 한 건데. 그러니까 부자한테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서민층들한테 나눠주는 게 심해지면 이게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이런 이제 돌고 도는 흐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찾아가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회원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뮤직 스튜디오, 자, 사마 네트워크스, 이렇게 수익 인증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포지션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계속 추천주를 찾아내고 기업들을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은 회원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자, 태평성대랑 성대님이랑 멜로우님 같은 경우는 3화 네트워크로 200% 수익을 냈고, 어떤 분들은 또 100% 수익 내고 다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포지션이 뭐 자기가 취하는 포지션이 뭐 항상 잘못된 부분들도 아니고 잘하는 부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수익을 더 내고 덜 내고는 단기적인 흐름에선 전부 다 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주식 투자는 운이면 무슨 가치 판단이고 뭐하고 하냐. 운이라는 거는 이 운을 잡아가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이 운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 엔터 3사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을 때 이 저렴하다라는 매수 판단의 근거가 없었으면 이런 수익들을 취해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을 보고 3년, 5년을 보고 샀는데 5년을 보고 샀는데 2개월 만에 수익이 줬으면 2개월 만에 수익을 줬으면 내가 목표한 수익을 3년, 5년을 보고 샀는데 2개월 만에 수익을 줬으면 이건 운인 거죠. 이런 운이라는 게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기대 수익률들을 높여주고 계좌 수익률을 높여주고 해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회가 항상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포지션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비싼 경우들이 많아요. 미디어 섹터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싸고 뭐 적정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거의 손에 꼽아요. 이 섹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를 확장시켜서 보면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이제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어디냐. 테마에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이슈가 붙게 되면 미디어고 뭐고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랑 카테고리가 엮여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밸류 매력이 높은 게 뭐냐를 보는 거예요. 내 포트에 섞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딱 체크를 해보면 식료품하고 게임 쪽이 밸류 매력이 가장 지금 높아요. 그러면 이쪽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디어 기업들을 이제 추천하고 샀을 때는 얘네들이 성장 밸류 매력이 가장 이제 높은 축에 속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섞어 갔던 거예요. 지금은 이쪽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뭐 요런 가치, 미래 가치, 성장 가치에 대한 부각이 많이 되고 하면서 주가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더 있는 쪽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액티브 투자죠. 패시브 투자라면 다 사는 겁니다. 이 중에 골라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버리는 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라는 게 결정이 돼야 이제 액티브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 설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나가면서 장기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자, 지수 수익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분들은 자, 미디어 섹터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방송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